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꽤나 큰 은행으로 평가받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이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뉴스죠. 자, 최근에 미국 금융당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되게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왜 살면서 이런 거 한 번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객들이 은행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그 은행에서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해 나가는 예금 인출 사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거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제로 이런 뱅크런 사태를 겪고 있었다, 얻어맞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손님들이 더 이상 이 은행의 신용도를 불신해가지고 예금 손실이 생길까봐 그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해 나가면서 은행이 무너지는 속도는 더더욱 가속화되어 버리는 이 뱅크런 사태를 실리콘밸리 은행이 겪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어떻게 됐냐? 사실상 이거는 파산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고 미국 언론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 미국 언론에서 직접 말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건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지난 2008년에 여러분들 그 무서웠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파산 사태라고 합니다. 08년 글로벌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이나 다루어 드렸었죠.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은행 파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최근에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은행이 최근에 흐름이 어땠냐면은 주가가 마이너스 80% 이상 최근 들어서 폭락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이 SVB 은행의 주가는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주당 300달러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 목요일 시점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100달러 이하로 3분의 1 이상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62%가 빠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불과 1년 전에는 주당 600달러에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주가가 무슨 반토막도 아니라 6분의 1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1년 만에 이 큰 회사의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 80%가 넘게 빠져버린 겁니다. 박살이 나버렸죠, 말 그대로. 자, 지난 5년간 주가 그래프입니다. 불과 2021년 11월 연말쯤만 해도 21년 11월이면 정말 얼마 아니죠. 21년 11월 연말쯤만 해도 주당 747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당시에는 한창 미국의 IT 기업들이나 주요 기술주들의 가치가 폭등을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미국의 유명한 그래픽카드 혹은 CPU를 설계하는 기업들인 미국의 AMD, 엔비디아 혹은 인텔 같은 회사들, 혹은 테슬라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녀석들의 주가가 한창 폭등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때의 신기루가 무색하게 마이너스 80%가 넘게 폭락을 한 겁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영광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때 당시만 해도 정말 그 누구도 불과 1, 2년 뒤에 이 큰 은행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쉽게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거 보면은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자산들과 예금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새로 설립한 은행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예금자들이 적어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조치에 들어가고는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보장하는 한도보다 더 많은 돈을 여기에 넣어놨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태, 금융위기가 무서운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번에 사실상 파산하게 됐는데 이 규모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로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폐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작은 회사라고 잘못 말씀하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동네 어떤 구멍가게 그런 제2금융, 3금융 이런 데가 전혀 아니에요. 꽤나 큰 회사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은행 업계 한때 16위까지 갔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지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문을 닫았던 저축은행이었던 워싱턴 뮤추얼 사건 이후로 바로 다음 가는 규모로 미국의 최근 10수년 경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동네고 유명한 기업들의 본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신용도가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1983년에 설립된 기업이었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뭐 공과대학교 MIT로도 유명한 동네죠. 매사추세츠주 등등 이제 모두 17개, 17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었던 신생 기술기업 전문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기론이 부각된 지 불과 48시간이 채 못 돼가지고 44시간 만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은행의 위기론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부각되게 됐을까요?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요 고객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들의 예금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기 전에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식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매각하게 되면서 18억 달러 규모의 커다란 손실을 봤다라는 전날 발표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는 이 도화선에 불을 당기게 된 겁니다. 화약고에 사람들의 그 어떤 위기론에 불안감이라는 그 거대한 화약 창고에 불을 당기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 그 유명한 연준에서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린 여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린 여파로 기술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이 SVB 은행으로 유입되던 신규 자금 흐름의 대부분이 갑자기 끊기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 비싸게 샀던 채권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게 되면서 큰 손실 부담을 떠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간 직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60%가 넘게 불과 한 일주일 만에 60% 넘게 주가가 빠졌어요. 이 시장이 불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빨리 또 자금을 빼내라는 식으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고객들의 대규모 그런 예금 인출 사태까지 더욱더 가속화가 된 겁니다. 뱅크런 사태까지 생긴 거죠. 이러니까 이런 거를 겹으로 이렇게 갑자기 두들겨 맞으면은 은행이 사실은 버틸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처럼 미국의 다른 은행주들에게도 불똥이 튀게 되면서 주가가 장중 마이너스 20%가 넘게 폭락하는 등 소위 월가의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적인 대형 은행들을 비롯해서 이 여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는 좀 그나마 우리가 안심이 되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기는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일반 은행들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기술 분야 스타트업 쪽에 유독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와는 자금 흐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대량 인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보고 있어요. 자, 모건 스탠리 되게 유명한 곳이죠.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최근에 고객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에 맞닥뜨린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은행들이 이번 사태와는 그다지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이번 사태의 여파로 얼마 전에 미국 4대 은행들의 주가가 최근 며칠 사이에 총 520억 달러, 이 천문학적인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조 원의 돈이 증발하는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 최근에는 다시 약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자,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과도한 위기감이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또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그러면은 일단 뭐 전문가들이나 재무부의 고위 관료들의 인터뷰를 당연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현 미국 바이든 정부에는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현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연준 등 관계기관들과 만나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대책을 논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은행 시스템들은 여전히 유연하고 정부 당국은 이런 일에 대응할 만한 효과적인 조치와 수단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제 재무부 측에서 미국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또 서실리아 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제 참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실리아 라우스라는 사람도 최근에 그래서 백악관 브리핑에서 직접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 은행 시스템은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07년, 2008년 무렵에 있었던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롯해가지고 개혁 조치들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우리 현재 금융당국은 현재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대체로는 과도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그래도 비관론도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일부 비관적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당장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 기업들이 일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한 리서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요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또 좀 인상 깊어가지고 주의 깊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약간의 자만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매우 낮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은 이런 식의 손실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에서 16위로 평가받던 커다란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의 백악관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메이저 기관들에서는 너무 과도한 공포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박살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기술주,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특수한 은행이긴 합니다. 자금 흐름이 다른 일반 은행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번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가에 어느 정도 그래도 공포심이 당연히 남아있죠. 거대한 은행이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계론도 있고 비관론도 일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당장 미국의 증시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어떤 주식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뻔한 소리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늘 또 조심해가지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 경제 뉴스라도 이렇게 유명한 사건들 한 번쯤 배경 지식 차원에서 우리가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까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이런 사건들은 제가 앞으로도 최대한 이렇게 쉽고도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엄지손가락 한번 좀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버한테 또 얼음 사이다 힘내라, 좋은 하루 보내라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이 달리고 좋아요 많이 달리면은 이런 목소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